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개념이에요. 근데 한겨레라는 것은 언제나 북한의 전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이 북한을 추종하는 신문이다 하는 것을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가 있는데, 한 나라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을 염두에 두면은 그런 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정치적인 어떤 그 사상적인 지향점이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릇에 담는 용기가 있는데 그 속에 주스가 담길지 물이 담길지 콜라가 담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아무거나 담다 보면은 이게 뭘까요? 특성이 없는 물체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이라고 해가지고 정치적인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당명을 내거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기회주의자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정치적인 결사체라는 것은 이념적인 결사체입니다. 이념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또는 정책의 바탕을 두고 반대하는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당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라당이라고 하면은 이념이 불병하니까 기회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득세하고 당의 정체성을 흐트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한나라당이 그와 같은 결과로 끝나게 됐고, 그래서 새 당명을 만든다고 해서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 이 새누리라는 것이 사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좋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새 세상 만들자는 거거든요. 자, 누리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새 세상을 만들자. 자, 그러면은 현재 있는 세상을 뒤집어 엎자는 이야기하고도 통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혁명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을 추진할 때 새누리란 말, 새 세상이란 말을 쓰는 것이지, 현재 우리 것을 지키고 가꾸자 할 때 새누리란 말을 쓰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란 말을 쓰면은 이것도 정치적인 이념이 없어요. 어떤 새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목표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기회주의자들이 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또 이념적인 정체성이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당명을 만들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에 들어가 있는 비대위원들이나 정치적인 사상이 명확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외국 세력은 정치적인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고립된 세력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종북 좌파의 세력의 계보를 여러분들이 한번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조선공산당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처음 생겼었죠. 근데 일제 탄압에 의해서 지하화했다가 이것이 일제가 항복하고 남노당으로 됐다가 그것이 북한에서 다시 조선공산당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6.25를 거치면서 빨치산이 활동하다가 이 사람들이 다 잠적해 들어갔었죠. 그러다가 진보당, 통역당, 인혁당, 난민전 이런 형태로 유지가 되다가 이것이 최근에는 중부지역당으로 만들어졌었는데 그 분쇄됐었죠. 그러다가 이것이 학교로 들어가가지고 전대협, 한총련 이런 단체를 거쳐서 공식적인 그 단체로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전교조, 민노총, 결국 민노당까지 이제 나오게 됐었고, 지금 와가지고 이제 야권이 통합이 됐는데, 이 야권이 통합되는 게 북계의 대남 지령에 따라서 반보수, 반한나라당 대연합을 결성하라는 북계 지령에 따라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지난 대선 이전부터 북계가 내린 지령인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야권이 통합을 해서 두 개 당이 생겼어요. 하나는 민노당을 중심으로 한 통합 진보당인데, 이것은 종북 좌파 세력이 그대로 거기에 모인 거고요. 민주당에 그동안에 시민 운동을 하던 종북 좌파 세력이 민주당을 장악하게 됐어요. 그것이 민주통합당이 된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잘 알겠습니다만은 100만 밀란을 운동을 하던 그 문성건이가 한명숙 다음 두 번째 표를 많이 받아가지고 최고위원이 됐죠. 그게 이제 그 선출하는 방법이 당 내의 당원들 표보다도 밖에서 이게 모바일 투표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문성건이가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 놓으니까 모바일 투표에서 지지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성건 같은 사람이 들어갔죠. 거기에 또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사람 중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하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난민전 출신인데
보니까 YMCA 사무총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계통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그걸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난민전은 우리가 일제 항복 이후 6.25 이후 최대의 간첩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인데 그게 연루돼서 감옥에 갔다 왔던 사람이 사무총장을 했고 이제는 민주통합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출마를 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겉으로나마 어떤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정당으로 존재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는 종북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됐다. 겉으로 보면 친노 세력이 장악한 거예요. 한명숙이 대표가 되고 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근데 친노 세력의 바탕은 소위 말하는 386 주사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야권은 완전히 종북 좌파들에 의해서 통합이 됐다. 근데 여권이라고 할까요? 여기는 지금 한나라당이 정체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4월 달에 총선을 맞아야 되고 4월 12일 날 또 12월 19일 날 대선을 맞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렇습니다. 제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자꾸 많이 가네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걸 보면은 보수 외국 세력은 한미 FTA를 찬성하고 제주 해군기지를 찬성하고 북핵을 반대하고 6.15 14를 반대하고 한미 동맹 유지 발전시키려고 자위 통일을 주장하고 자유민주주의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종북 좌파 세력은 한미 FTA를 반대하고 제주 해군 반대하고 북핵을 찬성하고 6.15 14를 찬성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여기 중요한데 이제 북한의 조평통이라는 데서 이명박 역적 패당 남조선 계도당 하니까 이제 이게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원수로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원수로 생각하는 이유가 북괴가 싫어하기 때문에요. 북한에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북괴가 싫어하니까 그 노선을 따라서 이명박을 원수처럼 취급을 하는데 그 말이 쥐박이, 각하새끼, 빅년, 뭐 각하새끼 짬뽕, 뼛속까지 친미 이런 이야기를 판사까지 하는 상황이 이르렀죠.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 친일파가 세우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란 말 붙이면 뭐 꼬박꼬박 붙이고 언론에서 꼭 그 남북 문제 얘기할 때는 북측 남측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통성을 가진 대한민국이 북한과 동등 차원에서 북측 남측이라고 이런 비하 폄하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여하튼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안티 조선, 안티 삼성 운동을 하고 대한민국의 미지의 식민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친일파 이야기 아직도 꺼내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완전히 그 독재자로 내몰고 있고 한겨레, 오마이뉴스, 아고라나 곤수 같은 이런 비정규적이고 비정상적이고 저질적인 언론에 매달리고 있고 또 1%에 99%를 해서 국민을 부추기고 있고 지금은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가지고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현재의 한국 사회가 분열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이야기 제가 다 했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은 원칙 있는 지도자가 누구냐? 제가 볼 때는 이승만, 박정희, 거기에 저는 전두환 대통령까지 넣고 싶어요. 이승만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투철했고 총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강하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그대로 건국을 했죠. 반공주의라는 아주 선명한 노선을 내걸었죠. 그 다음에 법치주의. 이분은 그 전쟁 중에도 선거를 통하지 않고 하여튼 선거를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박정희도 반공주의를 아주 기치로 내걸었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적인 민주주의. 어쨌든 간에 이것도 하나의 명확한 정치 노선을 제시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도 반공주의, 법치주의, 전두환 대통령이 법치주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임기 5년을 정말 지키는 첫 번 모범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 역사를 지금 같이 이렇게 정말 그 김대중 노무현에게도 정권이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전통을 세운 것은 바로 전두환 대통령의 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유명한 풀리처 상을 받은 사진인데 이오지마 섬에서 해병들이 미성조기를 세우는 사진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말이죠. 자기 나라 태극기를 저같이 존중하고 아끼고 태극기를 앞세우고 그렇죠. 자기 나라 국기를 앞세우고 어느 정당이든지 자기들이 내세우는 정치 이념을 명확히 내세우고 저같이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시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바람직한 지도자는 바로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깃발을 높이 드는 그런 지도자가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국의 정치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기서 일단은 그치겠습니다.